1차 추경을 통해서 63억으로 늘어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주셨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도 주셨잖아요. 네. 그 용역에는 우리 사업을 산출할, 사업 예산 산출할 때부터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할 것이다, 어떤 부분까지 저희가 손댈 것이다, 방수 처리를 이렇게 되면 방수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거는 충분히 예상하고 검토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없는 용역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외관에 대해서 처음에는 당초에는 외관 부분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민들의 요구가 외관도 리모델링 하면 외관도 당연히 새롭게 변신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외관 부분에 다시 이제 그 추가 비용이 들어가면서 63억으로 변경이 됐던 상황이고요. 이거는 네. 그런 사업의 어떤 프로세스 원론적인 이야기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50억 공사할 때 용역도 주셨고 부서에서 충분히 건축가나 기계상가나 예산을 가지고 검토를 하셨을 때 그런 부분을 사전에, 그죠? 50억이 넘는 사업이잖아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거죠. 하다가 이게 부족하니까 돈 달라, 하다가 이거 부족하니까 돈 달라, 이거는 예산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다른 사업의 시급성 이런 거에 따지면 정말 이거 무성의한 어떤 사업 진행이잖아요. 그리고 민간에서 리모델링 할 때는요, 이 대충 50억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단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검토할 사항이. 그리고 검토가 끝난 다음에 사업이 시작되는 거지. 그냥 막연히 우리가 이거 리모델링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또 남으니 또 필요하면 갖다 세금 쓰고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 민간에서는 공공에서 너무 이렇게 무책임한 어떤 사업 부서에서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간담회 주민들이 의견을 했는데 주민들 의견 공청회 간담회 하셨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 하나 조사 결과, 이용자 조사 결과 사진 보니까 여기 노인분들 좀 모아놓으시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주민들이 의견 수렴이라고 할 수 있는지 나는 좀 단순한 요식행에 지나지 않아요. 내용을 보면 이거 하나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55, 63억, 70억 간다는 거는 이건 정말로 우리 의회도 무시하지만 부서에서도 정말 이건 그냥 그때그때 주먹구식으로 그냥 필요하면 돈 할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절차가 아니나. 그래서 이 추경 자체가 11억이 저희가 안 해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세금 어떤 낭비도 있을 수 있고 또 공기 단축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업 하나 끝나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가 썬큰 사업도 물론 업무 보고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썬큰도 마찬가지예요. 22억짜리 지금 얼마가 보십니까? 초기에는 예산 한 50억 정도 내에서 그 대극장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 조금 더 이왕에 하려면 좀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하다 보니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워낙 노후한 건물이기 때문에 지난번 폭우 때 또 심각한 결손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썬큰 사업하고 이 사업은 저희가 행정에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예산이 심하게 증대가 됐는데 그 사업은 아니요. 행정局부장님 죄송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하셔야지. 내 사업 같으면 민간 개인 사업 같으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냐 이거죠. 다 세금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40% 이상 50% 이렇게 증액이 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애초에 계획 자체가 무두 계획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게 되면 저희가 70억짜리 사업을 가져왔을 때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에 의해서 심의하고 할 때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의회의 어떤 예산 심의 권한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의회에서 돈 안 줘서 못했다.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미리 초대에 물어본 게 추가 예산 계획이 없냐 물어본 게 다시 5억, 10억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구민회관은 공정률이 이제 많이 진행이 돼서 더 이상 없고요. 앞으로 뭐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이제 의원님들도 물론 아시겠지만 향후의 영상 사업은 저희가 더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 자주 넣어도 설계 변경 이런 것 때문에 결국 하자 누수가 생겨서 또 추가로 공사비 들고, 예? 공공시설이 자꾸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자꾸 예? 건물 자체가 좀 시원찮게 되는 있잖아요. 거의 누수 다 흐르잖아요. 그게 이런 공사 변경이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또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지금까지 몇십 년 이어지면서도 지금도 또 그렇게 가고 있는 절차가 프로세스 자체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네,
저희도 다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프로젝트 공간 조성 지원, 상계 선별은 마을 공동체 공간 조성 이게 감축형에 관련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내용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부지 매입이 안 되는 걸로 인해서 이제 그 대체로 도안병원 2층에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공간이 훨씬 이제 적지 않아요. 원래 당초에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그 부지 매입을 해서 원래 신축을 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리모델링 물론 네.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만 공간이 그거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네,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쪽이 지금 노타운 지역이기도 하고 해제 3구역 이제 그쪽에는 해제 3구역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가 어떻게 될는지 그 개발이 어떻게 될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급하게 감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쪽 지역에 저희가 실은 다른 부지도 더 대체 부지를 많이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쪽에 아시는 것처럼 뭐 지역이 지금 계속 개발되는 지역이어서 마땅한 부지를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곳에 2층에 유휴 공간이 있어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잘 사용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당초에 이제 여기가 안 돼서 대체 부지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한 거죠. 일부 찾아 75번지에 찾았던 것도 제가 확인을 해봤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해제 3구역은 어떻게 될지 아직 예측 불허입니다. 그렇죠? 노타운 지역은 지금 이제 6구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 1구역, 2구역, 5구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3구역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맨 처음에 거기에 그 공간을 저희가 신축하기로 했던 것은 청소년 컴퓨터 공간이 부족해서 사실 맨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을 한 곳에 청소년들의 컴퓨터 공간은 아니죠. 마을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마을 컴퓨터 공간, 물론 뭐 청소년도 물론 전부 다 어른분들이 다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원래 이제 신축에 했던 원래 예상보다 이제 규모가 적어져서 좁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면적 134.9사 정도로 의외로 되게 많이 넓은 공간이라서 저희가 이제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상 2층으로 2층 내지 3층으로 신축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원 계획이 거기에 비교해서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도암 경로당은 오히려 2층을 전적으로 다 쓰기 때문에 134제곱으로 좀 면적이 오히려 좀 늘어나서 넓어졌다? 네, 넓어진 상태라서 세부 사업 설명서 9페이지, 10페이지인데요. 직원 위탁 교육하고 직원 후생 복지 지원하고 이 사업 두 개가 연동되어 있는 건가요? 10쪽에 직원 후생 복지 지원의 복지가입 여기는 그와 별도로 5급 공무원 시찰이라고 해서 전액 지원이고요. 9페이지 거는 저희가 일부 예산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앞에 배낭여행 가는데 뒤에 뭐 거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해주는 연동된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독자적으로 있다는 얘기죠? 네네, 사업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직원 위탁교육으로 5,400만 원을 이것도 뭐 취소 예정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이 두 건은 지금 감축형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럼 하반기에는 취소 예정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은 따로 없나요? 저희가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몰라서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이제 남겨놨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이런 행사나 회의 참석이 어렵기 때문에 차후에 감축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궁금해서 대체 프로그램을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예를 들어가지고 모범 공무원 해외 시찰하고 이렇게 쭉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보상
내지는 필요에 의해서 이분들을 해외 시차를 보내려고 프로그램을 잡아놓은 건데 부득이하게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도 뭔가 이렇게 대안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디스커버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내 무슨 프로그램이요? 디스커버 코리아. 네. 그래서 국내 유명한 그 벤치마킹 대상이랄지 그다음에 관광지가 주 대상이 되겠는데요. 그런 곳으로 한번 저희가 눈을 들려서 만약에 모든 공무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의원님들의 보고를 드리고 한번 검토를 실행할 수 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내년 되면은 직원 교육은 또 잡힐 거고 또 이 국지차 국내 차원에서 또 이렇게 잡힐 텐데 그러면 올해 대상이 됐던 분들한테는 이거 올해 지나가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한 한 좀 대안을 좀 세워서 다른 방식으로라도 뭔가 좀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마을 공동체 건데요. 2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으로 해가지고 한 작업장에 대해서 임차료 및 보증금으로 5천만 원을 편성했다가 이렇게 감추경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 역사를 알면은 이것도 작년 말에 예산 편성할 때 이 5천만 원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이거 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세상에 5천만 원을 임차료를 보증금을 대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해 놓은 게 어딨냐. 그러면 그 업체만 대준다고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해서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됐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지 간에 예산 편성이 됐어요. 됐는데 이 예산은 못 써가지고 다시 삭감하는 걸로 지금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이 기업은 전에는 14단지의 경로당에 함께 사용하고 있던 실버 택배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동네에 택배 물량을 받아서 이렇게 조금씩 용돈도 벌으시고 건강에도 좋으시고 그렇게 사용을 하셨는데 이제 14단지 경로당 마을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제 외부로 나오게 돼서 어쨌든 그런 특혜의 소지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제 어르신들이 또 건강과 일자리를 위해서 그 주변에 어르신들이니까 그 주변에 이제 알아봤는데 알아본 곳이 이제 그 16단지 뒤쪽에 택배 전에도 택배로 쓰던 그런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임차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14단지 실버 택배 어르신들이 이제 그 회의 결과 그만두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임차의 요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축형하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평가를 해보면은 뭐 편성했던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르신들 택배 사업 5천만 원 예산 편성했던 게 맞다고 편성하였던 판단하시나요? 것이요. 실은 이게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영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사회적 가치 추구나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으니 향후에는 뭐 이런 근거가 좀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9페이지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 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실제 하려고 했던 프로그램들이 취소됨으로써 감축형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누가 담당하시는 분이 제가 2020년도 예산서를 보고 카피를 해왔는데요. 애초에 예산에는 주민공무 마을학교 예산으로 3억 7,400만 원 정도가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감축형은 한 반절 정도인 1억 5천 정도 감축형을 하는데 이 예산서에 기초해서 좀
감축형하고 있는 내용을 비교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저희 선생님들한테 5명 이하 아이들이 충분히 수업을 할 수 있는 방역 지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데는 선생님을 모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8분이 지금 하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예상이 일부 집행될 것 같아서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시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인데요. 노원 어린이 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집행잔액이 7천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이번에 반납하는 걸로 수명이 올라와 있는데 전체 액수로 치면은 좀 많지 않아요? 충분하게 사용할 걸 다 사용하고 이거를 지금 반에 뭐 이게 이제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애초에 예산이 얼마 정도를 보조금으로 받았는데 충분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남은 거라고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린이 도서관 증축으로 저희가 국고보조금은 4억을 받았습니다. 4억을 받아서 집행은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지출 품위는 4억을 전부 다 했는데요. 지금 공사 계약 업체가 지출 증빙서류를 제대로 내지 못해서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지금 불용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일간 시설현대와 사업은 2020년 업무 계획서를 보면 2018년에 설계비로 2억 원을 집행했고 2019년에 예산 61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업무 보고서 11쪽을 보면 명시 2월 61억 원이라고 설명했고요. 2020년 명시 2월 조서 757의 발주 일정에 변경되어 2020년도에 공사 진행에 따라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언제 발주하였는지, 발주를 언제 했는지 보고서에 전혀 없어요. 이 보고서라는 거는 누구를 위한 보고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의원들이 알게끔 보고서를 작성해줘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래 갖고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발주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기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이제 건축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가지고 서면으로 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칭 공모 해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정한 이름이 무엇인지 그 명칭 선정한 이름이 뭐죠? 네, 선정한 명칭은 노원 국민회전당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지금 우리 행정위원회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현장으로 넘기면서 살펴보는데 전혀 이게 안 되어 있어요. 이래 갖고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늘 매번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 이거 자료 좀 잘 신경 써서 해달라. 앞으로 좀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네, 그런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고요. 지금 그 시안을 진행 중이라서 시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아니 기재를 안 했다는 거죠 보고서에. 그 2018년에 설계할 때 당초 건축, 전기, 통신, 수반 공사비가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아까 손영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추경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11억이 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도 이제 이렇게 심각한 거를 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현장에서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향후 영선 사업에서는 더욱더 누수나 이런 것들을 신중을 기하라고 그때 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건축과장 영선 현장한테 특별히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향후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3개월도 안 남았나? 네. 예. 앞으로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어차피 공사 진행하며 있어서 국과장님께서는 공사를 꼼꼼히 잘 챙기셔서 하자로 인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마을 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조 행정지원과장님과 남미수 마을 공동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부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안전과 및 미디어 홍보과 소관 예산안 기금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최민수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 최초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614억 4,459만 5천원 대비 4억 4,511만 3천원이 증가한 총 1,618억 8,970만 8천원입니다. 예산서 85쪽 세부사업설명서 13쪽 동청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월계 3동 청사 전면 주차장과 측면 노후 가수권 재포장 및 시설 보수공사비 992만 2천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학교 내 주요 시설 방역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유치원생, 초중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디어 홍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경정 사업 예산안 86쪽부터 87쪽, 세부 사업 설명서 19쪽부터 24쪽입니다. 미디어 홍보과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74억 2,814만 3천원 대비 14억 226만 1천원 증가한 총 88억 2,040만 4천원입니다. 예산서 86쪽, 세부사업설명서 22쪽, 인력 운영비, 시간선택 임기제 인건비입니다.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성과 연봉 및 의원면직자 퇴직금 지급에 따른 부족한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 운영비 1,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 방역 업체를 선정하여 유치원과 학교 내 시설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3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증액하여 지출하고자 합니다. 아무조건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발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민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유형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이와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상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결국은 이 기금으로 지금 전출되는 부분인데요. 아마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기 전에 예산 편성한 부분이라서 아마 그럴 것 같은데 혹시 3억의 방역비로 혹시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그 2.5단계로 격상되기 전에 이게 추경 예산안을 올린 거라서 실은 그 후에 지금 향후 발생될 그 지출 가능성의 예산들이 굉장히 증액될 것으로 사례입니다. 지금 이렇게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해서 많이 지출이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3억을 보내도 결국은 3억으로 방역비를 쓸 테고 2020년도 말에서는 2억 천밖에 안 나오니까 아마 이거는 상당히 부족하리라고 예상에 된 부분이 있네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치행정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우리가 뭐 공사 선행에 대한 모금민 표창을 해주죠. 지금까지는 뭐 7,700원인가요? 하는 네. 것이 지금 이제 바꿔서 44,000원, 개당 36,300원이 상승되는 건데요. 이 안은 누가 낸 거죠? 실은 이제 제가 한 10년 전에 인사팀장 할 때도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액자로 하는 거를 저도 실은 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안을 못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타 자치구에서 더 이제 이렇게 더 약간 액자를 벽에 붙여놓을 수 있을 정도로 좀 멋지게 만든 것을 발견을 하고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해서 저희도 좀 실행해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저도 뭐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노원구청장 표창을 뭐 많이 받았겠죠. 근데 이게
우리 54만의 도시민 중에 구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주민이라 그러면 아마 집에 표창장 몇 개씩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를 받았을 때는 굉장히 값진 거야. 이게. 그런데 한 사람이 뭐 방역 준자체도 활동하고 뭐또 봉사단에서 활동하고 방역을 활동하고 뭐 이러다 보면 한 사람이 받는 숫자는 있게 돼요. 근데 내가 그거를 그 견본을 한번 봤는데 정말 좋아요. 저기 인민군 훈장 받는 것 같아요. 좋은데 이것이 몇 개를 갖다 보면 집에 놓을 데가 없어. 다 버리기도 저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지금 본 거 보니까 1년에 480명 정도 대략 받는 거예요. 뭐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봉사단체가 또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건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너무 남발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단가가 올라가면 좀 이 표창 받는 인원을 좀 줄일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는가 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전에 표창 받았던 분들은 이제 저희가 다 검토해서 가능하면 여러 사람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어서 뭐 매년 겹쳐서 주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표창 대상 인원에 대해서는 한 분기당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뭐 조금 줄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한 분기당 100명 정도. 가치 있는 표창이 되려면 또 이제 7,700원에서 많은 그 액수가 업그레이드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가치 있는 집에서 정말 그 자랑스럽게 걸어놓을 수 있는 표창이 되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선행을 했더라도 한 번 노원구에서 표창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다시는 그 사람이 아무리 뭐 더 좋은 일을 했더라도 진짜 노원에서는 한 번밖에 못 받는 어떤 그런 것도 한번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예? 이걸 몇 개씩 그러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제가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원님. 네, 좀 꼭 참고하셔서 이게 이제 내년부터 이게 실행이 옮겨지더라도 올해 실행이 옮겨지는 거네요. 올해 네. 올해 실행이 옮겨지더라도 정말 그 남발이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우리 국장님이 딴 데서 진짜 그 좋은 걸 보고 갖고 오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잘 그 뭐랄까 진짜 이제 내 집에서 정말 아주 그 가치 있는 표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권석주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들이, 국민들이 이런 표창을 받으면서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는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추경으로 올라야 될 예산에는 좀 저희가 오늘 받지 않은 것 같은데 본 예산에서 원래 충분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와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어때요? 갑자기 써야 될 조사에 여론조사 있나요? 예, 그 패는 골프장 개발이 7월 20일 날 대통령 발표하면서 또 8월 4일 날 공식 정보 발표가 있어가지고 그 발표 이후에 그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갑자기 이거 발표된 거라 본회의장에 문자로 이번에 편성하겠습니다. 이게 리서치 조사에 충분한 예산으로 이 정도 충분한가요? 3천 정도가? 강보면 여론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거기에 어떤 그 인프라가 뭐가 필요한지 또 그런 그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충분히 여론조사를 잘 하셔서요. 노원구에 큰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 우리 차천님과 잠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대해서요.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추경이 아니라 원래 그 예비비에 우리 일반 예비비는 있는데 목적 예비비는 항상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본회사에서 저기 예비비에 좀 목적 예비비에 좀 편성을 해서 이럴 때 좀 쓸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난에 관한 목적 예비비는 편성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한 번도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계산서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쪽으로 편성을 좀 관심 가지고 부탁을 했던 것좀 그쪽으로 편성을 해서 이럴 때 갖다 좀 쓰면 혹시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농업부 표창장 관련해 가지고는 그냥 의견만 전달하겠습니다. 뭐 주변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니까 반응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업 편성한 산출 근거가 어떻게 돼요? 이 산출 기초는 상반기에 교육청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1억 4천 정도 들어가지고 저희가 그거의 기준을 잡았습니다. 1억 4천 산출 기초인데 왜 3억을 잡았어요? 두 번 계획이었습니다. 1억 4천씩 해서 2회에 걸쳐서 3억으로. 네,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데가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건 알고 있죠. 네. 그러면은 실제로 지방교육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건 서울시하고 서울시 교육청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용도로 방역을 유치원 초중고에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갖는 것은 되게 선의의 의미로 아주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전에 확인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러한 방역비로 예산이 얼마만큼 편성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안 돼 있으면 하라고 촉구를 해야 될 게 일순일 것 같아요. 어떻나요? 교육청에서 학교에 관련해서는 방역을 했었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 교육경비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학교도 우리 지역에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방역하는 공간이 외부 일반 학원, 뭐 스터디 카페, 독서실 이런 거를 총망라해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9월에 아이들 개학하기 때문에 그 시점 그때쯤 즈음에 한 2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뭐 그런 거를 이제 모르는 바가 아닌데 코로나 예산으로 쓰는데도 저는 이제 우선순위가 좀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초중고, 유치원 초중고 같은 경우는 담당을 해야 될 상위 기관들이 있어서 거기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난번 결산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걷게 되면 그 세금의 내국세의 20%를 교육경비로 쓰게 돼 있어요. 교육세로. 그런데 아이들의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풍부하게 갖추고 있다는 게 판단입니다. 그건 누가 봐도 상식적인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도 물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경비를 쓰고 보조해 주는 건 맞죠. 그렇더라도 1순위가 서울시하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제안을 좀 적극적으로 한 상태에서 그래도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은 개입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을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가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회의 끝나고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확인해 볼 거예요. 시의원 통해서 해볼 거고 교육청이 직접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저도 확인해 볼 텐데, 만약에 상반기 했던 것처럼 하반기에도 예산이 잡혀 있다고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하반기에도 잡혀 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을 해요.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근데 그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으니까 국에서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디어 홍보과 아까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거는 3억을 편성한 산출 근거는 어떻게 돼요? 2020년 그 학술 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 단위가 이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해서 산출했습니다. 인건비 여론조사 실시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인건비거든요. 여론조사가. 그렇죠. 지난번에 그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한 그 업체가 윈지 코리아 컨설팅? 컨설팅. 네. 그때 여론조사 비용으로 얼마 쓴지 알고 계세요? 1,400만 원 쓴 걸로. 네, 1,400만 원. 몇 샘플이었어요? 700샘플에 1,400만 원. 네. 그러면은 대충의 견적이 좀 나오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 한 네. 1,500만 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만 원 편성한 이유가 뭐냐고요? 요번에 좀 사람을 표본수를 좀 늘리려고. 그러면은 네, 좋은데요. 가능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실제 3천이 과해요. 제가 그냥 여기저기 뭐 듣는 얘기 소문들로 보면은 3천이 과한 예산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기본적인 샘플이 뭐 700 정도가 된다고 치고 조금 더 뭐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1000샘플로 잡고라도 그 정도를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는 업체들 몇 군데만 A밸류 있는데 몇 군데만 확인해봐도 알 것 같으니까 예. 조금 더 세밀하게 예. 추진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주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안전관이 미디어 홍보과 소방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록 자치안전과장님과 한주석 미디어 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분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의회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